오늘은 트렌드노트 2025의 여가의 레벨업이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가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가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헬스로 이제 시작이 돼서 기능적인 스포츠들을 이제 도전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 저희가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클라이밍, 프리다이빙, 러닝, 요가, 필라테스, 서핑, 헬스, 크로스핏, 등산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뜬 거 3개,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다음엔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닝부터 살펴보면 러닝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뜨고 있다는 사실은 체감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너무 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부터 러닝은 잠깐 트렌드였던 적도 있고 어떤 점이 그때와 러닝과 지금의 러닝이 다른 점인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마라톤이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 키워드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고요. 뭐 다이어트가 러닝의 이제 연관으로 나타났던 때에는 아무래도 러닝이 수단으로서 다이어트 안에서 이제 영속을 하던 것이 러닝이었으면 마라톤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러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라톤이라는 20년까지 가는 이 목표가 멈추지 않는 한 러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로서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마라톤이라는 키워드만 봐도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마라톤 참가하려면은 굉장히 참가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하고요.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마라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도 저기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것도 봤었고요. 뭐 삼성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마라톤 같은 것을 개최한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남기시는 글들을 보면 10여 년 전 혼자 연습해서 춘천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 다음에 동아 마라톤에 참가. 이제 인생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보스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기준에 점점 어려워지니 더욱 연습해야 된다. 마에 4분 30초를 깨야 한다. 몸무게를 1kg 줄여야 3분이 단축된다. 마라톤 성장 일지를 만들자. 라는 건데요. 이 안에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누군가의 여가가 러닝이고 그것에 대한 종착지가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 10년의 그런 준비 기간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여가가 이렇게 10년, 20년 뒤에 종착지가 있다면 이는 여가의 단위가 아니라 삶의 단위가 되지 않나? 라고 보았던 것이 이 파트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러닝크루라는 트렌드도 안 볼 수가 없죠. 러닝크루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조사를 했었을 때 뜬 적이 있었어요. 18년도, 19년도 떴었는데 당근마켓이라든지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동네 간의 네트워크, 신뢰 기반을 이제 한층 더 쌓았었던 시기가 바로 19년도, 20년도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예전처럼 이웃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동네라든지 이웃 개념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이웃 그리고 동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속성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이 성장감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기안84님이 나오셨던 나 혼자 산다 편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걸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루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친구 간에 혹은 이웃 간에 할 만한 그런 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대화 속에서 교환을 하는 거는 지금 페이스 좋아요. 지금 얼마 몇 킬로 남았어요. 몇 분대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장에 대한 안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이웃이라고 하면 떡도 교환하고 아이도 맡아주고 이런 것이 이웃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1인 가구라는 개척민들에게 필요한 속성은 성장에 대한 안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성장의 도구로서 혹은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런 1인 가구들에게 필요한 이웃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이런 목적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면은 연관어에 굉장히 많은 저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지역들이 있어요. 잠실, 용인, 제주, 동남아, 사이판, 이집트 이런 종류의 이제 지역들인 건데요. 이 지역들이 제가 거의 읽어드린 순서대로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에서부터 이런 초급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 용인 가서 이제 좀 더 높은 자격증을 따고 제주도 가서 실제로 한번 바다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필리핀에 가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프리다이빙의 성지라는 이집트의 다합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은 내 인생의 목표 다합,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직 모르지만 우선 자격증부터 레벨을 올린다, 5년 안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 선망되는 최종 목적지 것이 제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또 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주편에서도 짧게 말했지만 목적지보다 목적 자체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도와 제주도 맛집, 제주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꾸준히 하락 중이지만 그 와중에 제주도 프리다이빙, 제주도 클라이밍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언급은 이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때 제주도는 제주도라서라기보다 내가 프리다이버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이제 우선순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보다 큰 여가, 목적지보다 중요한 목적이라는 부분도 이런 여가의 레벨업에 이제 포함되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지라는 키워드에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땡땡 성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종교 성지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많기도 하고 언급량 순위에도 이제 높게 있어요. 저기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지역 자체를 성지라고 많이 이제 말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천주교 성지 혹은 불교 성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성지라는 것에 대해서 함의를 새롭게 해석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전을 보통 빵의 성지라고 해서 뭐 빵지순례 코스도 있고 하잖아요. 소금빵 성지, 와인 성지, 베이글 성지.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여가에 해당하는 성지인 건데요. 암벽 등반 성지, 프리다이빙 성지, 러닝 성지, 서핑 성지, 스노클링 성지, 다이빙 성지, 클라이밍 성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금 단계의 성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코스화해서 다닐 수 있는 성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여가에 해당하는 성지들은 마치 빵지순례와 같은 코스이지만 구간별로 국가를 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실제 물리적인 비용이 든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생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코스가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키워드들 모아서 카테고리화해서 보았을 때 여가 성지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였고, 24년도에 들어서는 종교 성지의 담론을 역전했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보다 여가라는 것이 세계관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라는 부분도 이제 감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슬램덩크 성지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오키나와의 다케토미 섬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개봉했던 슬램덩크의 주인공이었던 송태섭 군의 고향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도 목적지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내가 슬램덩크 너무 팬인데 특히 저 송태섭의 일생에 대해 나는 너무 영감을 받아서 거기 가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좀 더 위에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마쿠라라는 곳에 가면은 그 전철역이 있고 바다 배경이 있고 노을이 너무 이뻐서 거기 이제 슬램덩크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거기 가면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으로도 저렇게 가시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더현대에서 팝업해서 오픈런을 하고 줄이 그렇게 긴 거는 사실상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작품 안에서 이제 형성된 성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만드는구나, 슬램덩크 성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던 부분이에요. 다큐멘터리 중에 프리솔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클라이밍 다큐멘터리인데요. 맨몸으로 이제 요세미티 암벽을 오르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명작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Center of the Rock Climbing Universe라고 해가지고 암벽 등반 세계관의 중심이라는 거죠. 가장 대장이 되는 최극악의 난이도,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먼 것이 이런 센터가 돼서 세계관이라는 키워드도 성지라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소셜상에서 보면은 졸업하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8억에 팔린 갤러리아 폴의 매수자는 20대, 94억 한남더일 빚도 없는 현금 매수한 큰손, 98년생 20대였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댓글에 인생 졸업하셨네요, 끝났군요,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모 졸업한 애들아, 제모 다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두 알든이면 졸업템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에 대한 최종 아이템 사면 나 끝난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인데, 이런 졸업의 개념이랑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성지라든지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최종 거를 돈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졸업해서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방향성 자체를 내 삶의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지금 시대의 성장, 그리고 크루, 그다음 성지에 해당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더 주목을 했고요. 그런 성장에 대한 뚜렷한 어떤 상상력이 이제 개인의 소비를 만들고 브랜드를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